버리는데도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추억이라는 거는 사진, 엽서, 여행, 뭐 갔을 때 받아온 팜플렛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의 물건들이 지금 현재의 물건의 자리를 침해한 거예요. 시세도 놀라운데 분양가가 1억 원이 넘는다. 그런 아파트가 청약이 된대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안 가도 서울의 작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 평균치가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방치하고 있는 저 잡동사니가 가득한 저 집, 우리 집, 이게 한 평에 얼마더라? 본전 생각하며 우리 집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집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대요. 정리 컨설턴트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에게 돈 만드는 정리법 싹 배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저서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정리만 잘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정리법이 달라요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거부터 딱 여쭤볼게요. 정리를 잘하면 진짜 집에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서초동에서 왔는데요. 방금요? 네. 방금 정리를 갓 끝내고 오셨군요. 네, 정말 아니죠. 시작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착수하시고. 예, 이제 아무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이 정리정돈에 비용을 내는지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깨끗한데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집이라는 공간에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바쁜 분들이더라도 시간을 내서 그 공간을 꾸미는데 비용과 시간을 쓰죠. 집에 에너지가 있다. 네. 대표님 혹시 그 수맥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자, 집이 충분히 깨끗해서 네. 나 같은 전문가의 손길까지 필요 없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도 정리를 한다.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정리가 돈도 부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가 되기도 맞습니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리하려면 뭐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틈이. 맞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물건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정리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못 버리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안 했더니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남겨야 될지 못 찾고 결정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나? 옷 하나 볼 때도 맞다, 이거 대학교 때 그때 맞습니다. 만났던 남자친구가 생일날 사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하면 못 버리게 되는데 버리는데도 원칙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추억이라는 거는 사진, 엽서, 여행, 뭐 갔을 때 받아온 팜플렛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의 물건들이 지금 현재의 물건의 자리를 침해한 거예요. 네, 앨범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내가 읽어야 될 서재에 그 자리를 빼앗고 그 앨범이 늘 꽂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바쁘니까 사실 그 앨범을 꺼내서 볼 시간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매일 읽어야 될, 공부해야 될, 내 책상 위에 꺼내야 될 내 책은 저 바닥에 있거나 쌓여 있거든요. 혹시 저희 집에 와보신 건 아니죠? 우리 집 얘긴데. 그러면은 그 추억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막 확 버리기엔 마음이 아니죠. 좀 네, 그렇거든요. 사진은 남기는데요. 사진도 100% 다 남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장의 중복되는 사진이나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진들은 장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좀 줄이거나 막 날아가고 심령사진 이런 거요. 맞습니다. 거의 발에서 잘 안 보이는 사진도 있고요. 앨범에서 사진을 분리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의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앨범이 한 20개가 넘어요. 자식들 사진 그 앨범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이제 생겨버리면. 네, 근데 앨범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죽이 다 떨어지거나 살짝 곰팡이도 썰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앨범 자체에 부착이 돼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떨어져요.
있어요. 네. 옛날에 30년 전에 교육보험에서 준 앨범 맞습니다. 이런 거. 네, 그러면 사진을 따로 분리해서만 두어도 부피가 훨씬 더 줄죠. 그러니까 무조건 버려야 돼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해서 내가 얻을 거는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면 전 정말 깨끗한 상자에 곰팡이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추억 상자라는 이름으로 만들으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하긴 그러네요. 앨범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열어본 지가 언젠지 네. 한 십수년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잘 되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부자들의 정리법은 좀 뭐 다릅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혹시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월세인데 전세인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왜요? 월세 사시니까 전세 사시니까 집이 크지 않으니까 바쁘니까 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생기고 그래야지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죠. 정리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시간 나면 하는 거야. 정리를 해야지 시간도 생겨요. 물건을 빨리 찾고 쉽게 꺼낼 수 있고 더 안 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사실 좋은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아끼고 오래 쓰고요. 결정하죠. 그래서 뭐 자잘하게 지저분하게 이런 물건들은 많지 않으세요. 예쁜 쓰레기 이런 거 네. 살 때 되게 신났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살아생전에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이 공간의 목적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네. 무슨 얘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정리해야지 하면 넣을 것을 찾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넣는 목적 자체도 내가 찾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의 목적이라는 건 서재야 침실이야 드레스룸이야. 근데 그게 누구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빈 곳에 넣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 공간, 주방 공간, 주방에서도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뭐 연필도 넣고 공구도 넣고 건전지도 넣고 네. 넣을 땐 좋았는데 못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필수품의 수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박스 테이프 이런 게 맞습니다. 없어지는구나. 맞습니다. 네. 줄자가 5개, 6개 있는데 꼭 필요할 때는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집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중복되게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늘 복잡하고 찾고 쌓아놓고 섞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정리가 더 필요하구나 늘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리를 더 해야 맞습니다. 한다. 그리고 요거 재밌었어요. 그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집에 죽은 식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사실 잘 사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신경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늘 집을 가꾸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명과 채광도 늘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 왜 전망 하잖아요. 뷰가 좋은지 네. 전망이 좋은지.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안 쓰는 물건들을 쌓아놔서 빈벽이 없어요. 어떨 때는 창문을 가려두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확 트인 시야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조화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도 밸런스를 좀 맞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혹시 대표님 그분들이 사시는 집은 막 되게 넓어가지고 공간 자체가 넓어서 그게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물론 뭐 좁은 집에 뭐 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래도 사실 일반 분들은 50평, 60평이 혼자 사셔도 수납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면 부자들이 집 정리를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공간이다. 혹은 제일 신경을 쓰는 포인트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신경 쓰는 데는 뭐 다 신경 쓰는데요. 주방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서재 공간에도 공을 많이 들이세요. 서재. 네, 그러니까 보통 서재라고 하면 집에 와서 뭐 서재에 뭘 그렇게 하나 보통 많은 분들은 없어도 돼 집에 없어도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자분들은 자기의 서재 공간을 꼭 마련하시고 거기서 늘 책도 읽으시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재 공간 꾸미는데 가구도 그렇고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이세요. 서재라는 게 사실 집이 좁다 보면 혹은 1인 가구가 혼자 살다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공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집에는 침대 놓을 데도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 공간을 마련해서 책을 보고 사색하는 그 시간을 만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재 무슨 서재까지 필요해 내가 교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서재는 생각하시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네. 분들은 맨 마지막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재라는 게 특별할 게 없는 게 뭐 3칸짜리 책장 하나, 뭐 컴퓨터 하나 놓을 자리, 의자만 있으면 그게 서재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도 네. 만들 수 있구나. 네네. 그러면 빈 벽에 뭐 3분의 1 정도 사이즈만 있어도 나만의 서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구류, 노트북 하나 얹어놓으면 바로 거기서 사색하고 책을 읽는 공간이 되는데 아예 서재 공간이 없다면 아예 뭐 앉아서 생각할 공간도 없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퇴근해서 왔을 때 거의 침대 아니면 소파가 자기 공간인 경우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집 정리할 때 남편의 서재 공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그러세요. 서재 공간까지 만들 데가 우리 어디가 집에 있어요? 어디 방이 있어요? 다들 네네네. 그러실 것 근데 같은데요. 저거 진짜 좁은 집엔 침대 근처에다 작은 책상 거기에 맞는 책상을 구입하는 거예요. 진짜 2, 3만 원도 안 되는 책상 많습니다. 그 노트북 하나 얹어놓고 3칸짜리 책장 하나 두면 아니면 뭐 책장 둘 공간도 없다면 파일 보관함 몇 개만 놔도 서류나 다이어리 정도는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재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라 네. 그걸 마련해서 사색할 맞습니다. 수 있는 공간을 네. 한번 꾸며 보겠다는 그쵸. 의지가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것이 이건 당신의 공간이야? 이건 내 공간이야. 나를 위한 서재 공간이야라는 공간이 있다 없다 생각은 굉장히 다르죠. 거기가 바로 힐링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되게 비싼 원목으로 짠 막 가구에다가 브리테니컷 1번부터 끝번까지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작은 책상 하나에 내가 하루를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공간. 그래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 대표님은 다양한 가정을 맞습니다. 방문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리할 때마다 이 집은 요게 부족한데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아쉬운 경우 되게 많죠. 자, 첫 번째는 가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있고요. 가구가 너무 많다는 네. 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그냥 뭐 서랍이 4-5개씩 있는 집 있고요. 뭐 옷장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가구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접어서 넣는 선반이 필요한 집이 있고 걸어야 되는 옷장의 개념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대표님 손잡고 저희 집에 가고 싶네요. 다들 아마 식구가 늘어나면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면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지경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또 뭐 핑크 뭐 가구가 마음에 들어서 핑크색 샀다가 이럴 때는 또 뭐가 마음에 들어가 막 언밸런스 하니까 그쵸. 가구가 정리가 일단 안 되고요. 위치를 잘못 잡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위치요? 네, 책장을 뭐 주방 쪽에 갖다 놓고 책을 꽂아 놓는다거나 그러다 보면 아마 요리하는 공간이니까 기름때가 쪄들기도 해요. 책에.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리고 옷 책장을 장의 용도로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옷을 많이 쌓아놓는 경우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책장에 사서 네. 여기다 청바지 담아야지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많이는 넣었는데 결국은 엉망진창이거든요. 못 찾아. 네, 그래서 정리라는 게 뭐 무조건 정리 팁, 노하우를 몰라서가 아니라 가구의 배치, 가구의 구입, 가구의 위치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부자들은 뭔가 풍수지리에 능할 것이다. 맞습니다. 막 들어오는 현관에서 딱 보이는데 거울을 놓지 않는다. 맞습니다. 뭐 이런 그게 거 있잖아요.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네, 그거는 아예 기본이고 아마 요번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들어가는 현관에 거울을 두면 복이 나간다 해서 이제 현관을 깨끗이 해야 된다까지는 아셨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버려야 될 거, 시간이 지난 거, 쓰지도 않는 거 그런 물건들이 우리 집에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나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인 거예요. 집 전체가 정리가 안 된 상태는 절대로 인테리어가 돋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뭘 갖다 붙이고 매단다고 한들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깨끗하게 클린한 거
그것이 가장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니까 집이 쾌쾌하게 습기가 차고 그러면 곰팡이가 발생이 되고 그럼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 왜 기운이 이렇게 없어? 기운이 없어 이러신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아니 런닝머신에 빨래 거는 요거는 저기 국룰 아닌가요? 임은실님, 노용식님이 같은 의견 주셨는데 요즘은 안마의자도 많이 해요. 안마의자까지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네, 안 쓰는 네. 운동기구 가전.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버릴까요? 아니요. 오늘부터 쓰셔야 되는데요. 아. 사실 공간이 운동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런닝머신을 하려면 위치가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올라가면 사실 이게 양쪽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벽을 보고 하긴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분이 런닝머신을 TV를 보면서 하실 생각으로 배치를 하셨나 아니면 뭔가 더 넣기 위해서 저쪽으로 치워두셨나. 그래서 저는 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공간을 제가 운동 존을 한번 만들어 드려볼 테니까 오늘부터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자리만 있으면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샀는데.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건강을 위해서 런닝머신을 쓰기 위해서 10년, 20년 안 쓴 피아노를 배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아노도 추억이 있고 런닝머신도 우리 엄마가 사준 비싸고 건데, 3학년 때. 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게 바로 그게 정리거든요. 네. 다 가지고 있으면 운동도 못 하고 피아노도 못 쳐요. 와, 다 가지고 있으면 운동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친다. 이거 오늘의 명언이네요, 진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막 전교 1등하고 공부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방 정리도 되게 잘 돼 있나? 이 친구들은 뭔가 방도 정리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책상이 깨끗해야 공부 잘하나? 이제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습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 전체가 정리가 안 돼도 책상 정도는 엄마가 꾸준히 관리를 사실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안 곳곳에 다니면 책 정리 정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리정돈. 그래서 최적화 책을 탁탁 맞습니다.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연필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게. 알겠어요. 그러면 새해에 이제 마음 먹고 나 이제 집 정리할 거야.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듣고 의지를 가질 거야 하는 분들이 부와 행운을 부르는 집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물건의 제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정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 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도 10명 막 어떨 땐 20명씩 들어가서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20명이요? 그럼요. 그 뭐 대저택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30평도 20명이 넘게 인원이 들어가야지만 그 집이 바뀌는 집 많습니다. 30평대도요? 네, 저는 매일매일 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얼만큼 많은 물건을 우리 집에 쟁이고 사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려요. 싹 꺼내거든요. 그러면 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았어. 이제는 그만 사야지. 그래요. 도라에몽인 줄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다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의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쪼개시는 거예요. 의류를 다 정리해 못해요. 오늘은 뭐 코트 정리만, 오늘은 꺼내는 거로만 끝내는 거예요. 내일은 입어보는 거로만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즈가 안 맞네. 이거 유행이 지났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의 것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게 탄력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꺼내지도 않고 분류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넣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정리가 자꾸 수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리 수납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네. 정리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리는 넣는 게 정리는 아니다. 물건을 사용 장소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임희진님도 그 얘기 하시네요. 옷 정리가 가장 네, 힘드니까. 맞아요. 가장 많아서 그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서령님, 대표님 제발 옷 정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미어 네. 터져요. 네. 이숙진님 옷이 계속 쌓여요. 옷의 산에서 지금 옷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 일단 네. 뭐부터 해볼까요? 먼저 사용자로 나누셔야 돼요. 사용. 엄마, 아빠, 아이의 물건을 나누시고요. 자, 종류별로 나누시는 거예요. 자, 코트, 패딩,
이렇게 뭐 퍼, 밍크, 세무 나누시고 상의 하의 나누시고 블라우스, 남방, 자켓, 니트도 뭐 볼레로도 있고 가디건도 있고 브이넥도 있고 라운드도 있고 폴라도 있고 네. 니트 스커트도 있고 니트 바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많으면 내가 못 찾아서 또 못 입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니트 폴라를 몇 개 가지고 있지는 알아야 돼요. 아, 나 이거 5개 있어, 6개 네. 있어. 까지는 대부분 모르실 것 모르세요.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려도 혹시 운동화 몇 개 있으세요? 모르세요. 아. 그 사람들이 그래요. TV 한 대 있고 세탁기 한 대 있고 자전거 한 대 있는 거 그쵸. 알거든요. 알면 뭐예요? 없어서 못 찾아서 또 사는 일은 없어요. 혹시 TV 나 TV 없는 줄 알고 또 샀어는 안 아, 맞다. 하거든요. 작은 방에 둔다. 이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재고 파악이 핵심이에요. 아, 이것도 결국은 장사하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인벤토리가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뭐 잘 예쁘게 접는 거를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코트 몇 개, 패딩 몇 개, 롱 패딩 몇 개, 목도리 몇 개, 장갑 몇 개 저거만 두셔도 그때부터 소비가 확 줄고요. 그때부터 보이니까 입게 돼요. 그러면 안 사게 돼요. 그래야지 인생도 바뀌고 옷 정리도 잘할 수가 있죠. 그거 적다 보면 내가 나를 때리고 싶은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진짜 그러네요. 재고 파악이 되면 있는데 왜 사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다들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정리를 도와주는 이거는 사셔도 된다. 정리템 이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많죠. 뭐 바구니도 많이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지퍼백을 좀 사이즈별로 지퍼백. 구매하셔서요. 요즘 이렇게 지퍼식도 많거든요. 뭐 들어있는지 보이는 거. 처음부터 수납도구 사지 마세요. 수납도구도 나중에 잘못 사이즈를 결정하면 짐이 돼요. 원하는 그 수납이 안 돼요. 네, 그것도 맞아요. 사실 전문가로서 여러 번 공간을 해본 사람들이 딱 보면 깊이 높이 넓이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수납도구 먼저 사다 놓고 하시거든요. 넣다 보면 통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이라서 물건은 왜 정리하는가? 쓰려고 정리한다. 네. 그러면 지퍼백은 부피도 적고 투명하고 가벼워서 지퍼백에 일단 자잘한 물건들을 좀 담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연필 모아봐, 지우개 모아봐, 칼 모아봐, 자 모아봐. 그게 문구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서랍 하나에 그냥 이렇게 담아두세요. 그러면 그게 문구류가 이렇게 많았어? 어머머머 문구류 좀 줄여야 되겠네부터 네.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방, 작은 방, 베란다 순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많이 배웠어요. 지금까지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